안녕하세요. 이민경 행정사입니다. 오늘은 비영리 법인을 등록한 이후에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비영리 법인을 등록하는 것보다 정관이나 이제 변경사항이 있었을 때 변경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, 제가 이와 같은 경우에 이제 비유를 어떤 거를 드냐면, 우리가 새 옷을 만드는 것과 이미 만들어진 옷을 수선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? 라는 질문을 합니다. 왜냐하면 새 옷은 원단을 쭉쭉 찢어서 재단을 해갖고서는 이제 드르륵 박으면 되는데, 이제 그 수선인 경우엔 뜯어야죠. 그리고 또 그 사이즈에 맞게 부분적으로 또 재단을 해야죠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보다 신규로 만드는 것보다 수정하는 게 더 어려운 것이 일반입니다. 마찬가지로 비영리 법인을 등록할 때도 이제 총회 회의록하고 정관 만들고 그리고 임원들 명단하고 임원들 증빙 서류하고 총회 개최하고 개최한 사진 올리고 또 임대차 계약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원단 자르듯이 하면서 비영리 법인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뭐 시대의 변화, 또 단체의 성장 또는 단체의 위축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정관을 변경한다든가 뭐 주소 변경이나 이런 사소한 변경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는데, 가장 핵심은 정관 변경이죠. 정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헌법인 거죠. 그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개정을 이제 몇 개 조항을 변경하려고 하면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새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. 몇 줄 바꾸는 건데요.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,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신규로 설립하는 것보다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 더 어렵다. 그럼 왜 이렇게 몇 줄 바꾸기가 어렵냐? 주무관청의 심사가 더 훨씬 엄격합니다. 왜냐? 그 변경하는 이유 중에는 임원들의 이해가 상충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임원들이 의견을 일치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소외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문제가 됐을 때는 이 변경의 문제가 나중에 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엄격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임원의 역할 분담이라든가 내부 권력 구조, 이해관계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회의록이 타당한지, 그 변경 사유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인지, 회의 과정은 민주적인지, 그 다음에 서명 날인이 정확한지, 임원도 서명을 해야 되겠지만 총회, 그러니까 그 정관 변경에 있어서는 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되고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지 정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참석자들 서명 하나하나가 본인 서명인지 확인이 돼야 되고, 정족수는 정확하게 채워졌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, 이게 단계가 대부분 이제 지자체에다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접수를 하고, 기초자치단체가 또 광역자치단체에 하고, 그리고 또 법원에서 법인 등기부 등본에 변경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와 같은 것이 되게 순차적으로 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, 총회가 열려야 되고,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도 굉장히 어려운 점입니다.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일단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심의를 해서 이와 같은 안이 타당한가를 점검한 다음에,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컨펌을 받고, 그 컨펌을 받은 걸 갖고 총회를 개최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서류가 완비된 걸 갖고 이제 법원에 가서 등기를 만든 다음에
등기 변경한 서류를 갖고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와서 제출을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으로 이첩이 돼서 최종 등록이 완료되는 겁니다. 이와 같이 굉장히 그 시간도 이제 오케이가 떨어진 이후에 등기 완료 시점까지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변경 신청이 신규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을 다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들을 경험한 이민경 행정사의 입장에서는 그럼 과연 이 변경 신청의 핵심적인 역량과 차별화된 능력은 무엇인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 보좌관 22년 동안 정책 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비영리법인에는 다 목적 사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목적 사업을 전문성을 갖고 이해하고 변경 사유에 대해서 타당한 사유서를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리고 정관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지, 이것이 이해 충돌의 문제와 갈등의 요소를 어떻게 최소를 할 건지, 리스크 관리 등 이렇게 정관 변경 체크시 중요한 걸로 이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고, 개정하는 정관의 신구 대비표, 총회 회의록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제출을 했을 때 비영리 법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 변경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. 요번에 의뢰가 들어온 케이스는 정관 변경뿐만 아니라 또 임원을 새로 선임하는 그런 절차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, 혹시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정관 변경의 요인이 있을 경우 이민경 행정사에게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변경 신청을 완료해 드리겠습니다.